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클러스터가 생산만 할 게 아니라 관련 기업과 협업은 물론 유통과 마케팅도 함께 이루어져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인입철도가 만들어지면 공항과 고속도로와 함께 이른바 트라이포트를 갖춰 물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환자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노사 문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 전담 3개 병동이 1개 병동으로 줄고 열흘 후면 모든 병실이 텅 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151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409명으로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283명, 해외 유입 126명입니다. 사망자는 3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5,38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0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3명, 익산 25명, 군산 18명, 남원 8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역학조사 결과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익산에서는 한 종교시설에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9,239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5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121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 A 유치원발 오미크론 확진자가 6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완주 34명, 부안 15명 등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11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올겨울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전국에서는 18번째, 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전라북도는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종오리 만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 15곳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안으로 2단계 착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규제자유특구 지정입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농식품 산업을 지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내 식품기업들의 생산기지로 만든 곳입니다. 현재까지 114개 기업을 유치해 분양률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가운데에는 풀무원과 본죽 등 대기업 생산공장도 있지만 상당수가 중소식품기업입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기업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IT와 의료, 헬스, 문화산업 등과 접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품 생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업단지 법률이랄지 여러 가지 기타 규정에 의해서 제한 등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입주기업 협의장이기 전에 또 개인 기업으로서 볼 때도 그 조속히 해결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넘어 직접 유통을 통해 판로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모색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1인 가구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려면 제품 소분화 등도 필요하지만 규제에 막히면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그 자기 제조원구 외에 이제 유통, 소분 이런 것들이 또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비자들이 뭘 하나를 구입할 때는
그 하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복합된 상품을 구입하고 기업들은 그 니드에 소비자 니드에 맞춰서 제품을 양산하고 또 다른 기업하고 콜라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정치권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방문했을 당시 주요 해결 현안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특례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농식품 산업은 지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치기업 중 5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부터 복당 신청을 받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불복과 부정부패, 성비위 등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복당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은 과거 민주당 소속이 많아 복당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북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 충전 로봇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말까지 28억 원을 들여 도내 연구기관 또 관련 기업과 함께 기술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자동차와 농기계, 특장차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충전 로봇 시스템은 전기차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 명령을 하면 무인 로봇이 충전한 뒤 자동으로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군산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월명동과 중앙동, 사막동, 흥남동, 신풍동의 금암분구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해 46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최근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각 가정마다 정화조가 폐쇄돼 분뇨 수거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오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군산 인피지구 단독주택 용지가 모두 매각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공개 경쟁 입찰 매각을 통해 20획지를 매각했고 10월과 12월 수의계약을 통해 남은 8획지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인피지구 단독주택 용지는 소필지화 작업을 통해 조성됐으며 매각 경쟁률은 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입철도가 만들어지면 새만금의 접근성이 높아져 물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28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BC값과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등 종합적인 평가 끝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에 국비 1조 2,95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세 가지 평가 결과가 이제 종합해서 그게 다 이제 합쳐진 점수, 이제 종합 점수라고 하는데 0.5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이 사업은 그나마 좀 높게 평가를 받았었어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군산 대하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거쳐 새만금 신항까지 총 47.6km로 만들어질 예정. 2027년까지 여객과 화물이 함께 다니는 단선 절철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에 이어 철도까지 포함된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육해공 물류 시스템이 구축돼 새만금을 향한 접근성과 수송 능력이 증가하고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새만금항에서 장항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산업 물동량 증가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새만금 지역 내부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인입철도 완공을 위해 전북도와 국가철도공단, 도내 정치권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추가 반영하여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 역할과 2027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입철도 건설로 육해공 물류체계를 갖추게 된 새만금.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제물류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년 새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1일 도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84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지금은 9,000명이 넘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지난 한 해 10%대에 머물렀던 소아와 청소년의 감염률은 21%대로 증가했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한국인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군 확진자는 15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경우는 한국인은 현재까지 7명입니다. 하지만 미군이 코로나19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600여 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병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절반이 대체 휴일에 쉬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병의원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도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59.95%가 지난 8월 16일 광복절 대체 공휴일에 쉬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노동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노동자들은 54.5%며 방역 소홀로 안전 위협을 받는다는 노동자는 15.25%에 달했습니다. 도내 소아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 대상자 99,961명 가운데 60.22%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완료자를 포함한 83,056명, 83.09%는 1차 접종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은 초기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 이후 꾸준히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자율적 검사를 받도록 해당 학교나 학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생 확진자가 나온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학교도 학교장이 원하면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군산의료원의 파업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입원 환자들은 받지 않으면서 또 3개였던 병동이 1개로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열흘 후면 모든 병실이 텅 비게 되는데요.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렇게 사태 해결이 시급한데도 전라북도는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보름 가까이 파업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병동은 3개에서 1개로 감소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입원 환자를 받지 않다 보니 198개 병상은 41개 병상으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열흘 후면 텅 비게 될 상황.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지방의료원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맞춰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아직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은 군산의료원 원장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의 인식의 문제다. 노사관계를 넘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고 코로나 의료 시스템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병상을 축소하거나 아예 코로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산 시민의 건강권을 넘어서 국가적인 코로나 대응 의료 시스템을 흔드는 위중한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의 파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경영상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북도는 노사가 합의를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사, 도 합쳐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하자고 하는데 병원에 저희가 전라북도가 끼는 것 자체가 단체 협약에 다른 출장 기간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모든 단체 협약에 전라북도가 기획하는 게 맞지 않고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되 노와 사가 성실하게 교섭해가지고 합의안을 가져오는 것을 그게 원래 바람직할 것 같아서. 노조는 병원 측이 코로나 병동 폐쇄까지 언급하며 불성실한 교섭을 이어간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병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담병동에 대한 병동 폐쇄까지도 논의를 했었다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파업 사태 해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코로나 환자를 위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2년 가까이 코로나 환자 치료의 최전선을 담당해온 군산의료원. 전북도가 파업 사태를 노사에 떠넘기는 사이 코로나 환자들은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푸들 수십 마리를 학대하고 또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지만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7일 군산에서 푸들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0만 1,000명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달 중순쯤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현장 체험비와 교육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학생 1인당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입니다. 또 교육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1인당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8억 원 규모입니다. 군산대학교와 쿠팡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군산대에 따르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와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청년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특강과 세미나, 현장 실습을 포함한 물류 관련 교육을 지원합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원봉사에 힘쓴 김정미 씨 외 3명이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김관기 씨는 전북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힘쓴 15명에게 익산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기부했습니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5분쯤 성산교회 앞에 있는 트럭 안에 성금을 놓았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이곳에서 돈다발이 든 상자와 돼지 저금통을 발견했습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올해까지 22년째 이어졌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킨 16곳이 전라북도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선정된 대상은 무주 산골 문화재단을 비롯해 전주 바울교회, 정읍 신광교회, 군산 한국태권도체육관, 군산 지곡한우, 김제 서로돕는 마을 등입니다. 이들 기관과 업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도내 득표율 목표를 30%로 잡았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29일 도의회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내에서 13.2%의 득표율을 올렸다며 내년 대선에서 젊은 층이 지지한다면 30% 득표율 달성은 무리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각종 평가에서 42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자치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 등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공공기관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4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또 인센티브로 4억 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산 내흥동 오션클래스 아파트의 주민 유휴 공간인 작은 도서관 안에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이 문을 엽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는 열린 육아 공간입니다. 육아 나눔터에는 도서와 장난감 등이 준비됐으며 초등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초등 돌봄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에게 육아 나눔터 시설을 개방해 이해를 도울 방침입니다. 익산 지역 청년 농업인이 지난 4년 동안 144명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귀농 귀촌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대상자는 올해까지 144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후계농 융자금 3억 원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원광중앙신협이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행복한 요양병원이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 돕기 성금 500만 원을 옥구읍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매년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는 주식회사 창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군산 개정면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기온은 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영상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3도에서 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